네, 보통 부동산 투자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의 길을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면서 검증한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서 많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귀가 얇고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귀가 얇아가지고 갖고 있는 부동산 팔고 귀 얇은 데로 움직인 데는 안 오르거나 팔리지 못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고민하게 되지요. 그런 분들 이 시간 이 강의 참조할 만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 귀가 얇으면 고생한다. 투자 성공하려면 귀가 얇은 지역의 사례를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개의 지역이 좀 대표적인 거죠. A 지역은 늘 가격이 내립니다. 그리고 B 지역 갔더니 맨날 가격이 보합세입니다. C 지역은 가격이 늘 오릅니다. 이게 부동산 그래프를 보고 부동산 투자하면 매우 쉽지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부동산에서의 통계는 무시해라. 부동산 전문가, 보통 초짜들 보면 초보 전문가들은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없죠. 예측 능력. 예측 능력이나 시장 상황 분석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봐라. 국토부에 가면 정말 애들도 알 수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부대 거래 가격표 이렇게 보면서 그래프 보여주죠. 인터넷 봐도 실거래가 이런 거 보면 다 나타나죠. 그런데 왜 오르는지 그리고 오르는 속성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오르니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오르니 꼭지점이니까 다른 데 가야 된다. 이런 걸로 하죠.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뭐죠? 풍선 효과죠. 가장 중요한 게 풍선 효과죠. 그런데 풍선 효과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서울은 아니죠. 서울은 서울 주변이나 변두리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강남 많이 오르고 서울 공덕, 성수 주요 지역들 오르니까 이제는 올랐으니까 다라이 효과죠. 다라이 효과. 그죠? 어떤 물이 가격이 첨벙 오르면 혼자 말아요. 얘가 이렇게 따라 오르거나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오르죠. 이게 퍼져 나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풍선 효과가 있는 건 규제죠. 규제. 규제 중에서도 가장 큰 규제라고 하는 것은 공급을 제한해버리고 공급을 막는 규제였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394개 정도의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됐죠. 박원순 시장 7년 재임 기간 동안에 394개의 재개발 구역이 해제됐다. 이것은 최근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발표한 걸 보면 약 25만 아파트가 사라진 거랍니다. 서울에 25만 개의 아파트가 사라졌어요. 규제로 인해서 이 해제와 규제로 인해서 또 받지 못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서 갖고 있는 이 부동산 예를 들어서 5억에 번 사람들이 양도세가 3억 5천 4억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묶임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전자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의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 기존 주택들이나 아파트가 지금 현재 순환이 안 되죠. 매매가.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기, 이제 3기 신도시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제 오늘 봤지만 이제 지방도 그냥 이 서울에 대해서 많이 올랐다, 매물이 없다, 투자 기회가 없다, 취득세, 특히 또 세 번째는 취득세가 중과가 됐죠. 1주택자한테 집을 하나 살려고 하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하는, 그리고 살 수 있는 돈은 없는데 자녀한테 뭔가 사주려면 8%, 12% 이 취득세 중과를 하니까 결국은 서울에는 살 수가 없고 싼 지역들을 찾아보니까 빌라, 오피스텔 이렇게 찾아보고 심지어는
그다지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고 미래가 그렇게 뭐 좀 불투명한데 뭐 무조건 뭐 지식산업센터 취득세가 없고 양도세 뭐 종부세에 빠지니까 막 지산 쪽으로 열풍이 가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평당 뭐 1,300이 올랐다 1,500이 올랐다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은 기형적인 부동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규제와 공급에 대한 부족과 또 자전 거래를 통한 기존 주택의 거래가 없다 보니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건데 마치 무슨 여기 여기 생겨서 뭐가 물론 요인은 있겠지만 과도하게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귀가 얇으면 가격이 오르다가도 멈추었을 때 만약에 이제 규제가 풀렸을 때 이 당황함 그리고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의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한번 좀 볼까요? 이제 오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죠. 자, A, B, C 지역 가가지고 오늘 걸렸어요. 오늘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A 지역 살 겁니까? B 지역 살 겁니까? C 지역 살 겁니까? 자, 어떤 분은 이렇게 결정하셨습니까? 하셨을 거예요. 나는 C 지역 살 거다. 오르는 놈이 계속 오르니까 C 지역 살 거다. 어떤 사람은 A 지역 사겠죠. 이제 다 계속 내렸으니까 이제 더 내려갈 거 없으니까 오를 거다. 아니면 보합세 그냥 더 떨어지진 않으니까 이 정도 하나는 사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어떤 해당 지역에 간 순서로 사게 됩니다. 왜? 귀가 얇으니까. 자, 어떤 분은 이렇게 갔다고 할게요. A 지역, B 지역, C 지역 순서대로 이제 임장활동을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A 지역을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A 지역 갔더니 딱 그러는 거죠. 소개하시는 분이 다른 데 봐라. C 지역 봐라.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제 여기는 저평가됐다. 이제는 우리 올 차례다. 여기 사라. 맞는 말이거든요. 홀라당 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C 지역을 먼저 가기로 했어요. C 지역, B 지역, A 지역 가기로 했어요. C 지역을 먼저 갔어요. C 지역 갔더니 여기에서는 A 지역은 저평가라고 얘기하더니 C 지역에서는 여기는 명품 주거 지역이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만 선호한다. 여기 안 오르면 다른 데는 다 내린다. 다른 데는 다 올랐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C 지역을 사게 됩니다. B 지역 가면은요. B, A, C 이렇게 한다는 B를 먼저 가잖아요. B를 가면은 여기는 다른데 여기 저쪽 동네는 내릴 수밖에 없다. 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내리고 봐라. 우리는 그래도 B등급은 되지 않느냐. 1, 2등, 2, 3등급은 되지 않느냐. 여기 이 C 지역이 명품 지역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를 차례다. B 지역 사라. 그러면 귀가 또 홀라당 해서 B를 사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귀가 얇은 사람은 어느 지역 먼저 갔느냐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고 그 지역 내 돈 맞추다 보니 굉장히 형편없는 거 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상승 요인이 뭔지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의 가격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쪽 동네 갔더니 어제의 가격을 얘기하면 여기 진짜 올랐고 정말 나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고 났더니 남들은 계속 오르는데 나는 여전히 계속 오르고 결국은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그래프가 계속 끌어올라가니까 내가 여기도 더 오를 거야 라고 어제의 가격을 봤더니 계속 상승세예요. 올랐더니 나 혼자 꼭지 잡고 하늘만 가까이 보고 계속 꼭지에서 있다가 철퍼덕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 갔더니 이제 호재를 얘기해요. 나는 지역이 여기 A 지역에 있는데 C 지역 갔다가 막 불러다가지고 여기에 뭐가 생기니까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호재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생겨가지고 역세권이라고 가서 봤더니
그래서 사고 나서 역을 한번 확인하려고 봤더니 지도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봤더니 현실적으로 한번 내가 가서 봐야지 했더니 가서 봤더니 아침 9시에 갔더니 오후 한 3시에 걸리는 그런 막 3km 뭐 어떤 때는 한 40분 걸어가는 역세권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업무 지역이 생겨가지고 뭐가 생긴다 했더니 업무는 생기다가 말고 뭐 학교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봤더니 학교는 이미 계획도 없었는데 거기다가 그냥 학교 그리고 뭐 어떤 또 나쁜 마음 검은 마음 가진 사람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뭐 인쇄 떠가지고 뭐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고 여기에 뭐가 들어서고 했더니 아무것도 뭐가 없는 그리고 사고 났더니 떠나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확인조차의 기회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만 믿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 이거 호재를 잘 구분하고 확인하라고 하죠.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저평가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많이 이 귀가 얇은 사람들은 저평가라는 이 단어에 훅 가서 결혼합니다.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요, 이 저평가라는 용어는 적어도 한국 땅에는 없다. 울릉도 가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저평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현혹시키려고 하는 가장 좋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들이대지요. 여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저평가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저평가되는 땅이 있겠습니까? 저기 휴전선에 가도 땅값이 다 있는데 싼 건 그냥 쌀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없고 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싼 지역도 상승 요인이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저평가라는 말에 속지 말고 그러지 말고 상승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걸 지자체, 면사무소, 동사무소, 시, 읍, 구청 이런 데 물어보셔서 각 지번마다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평가라는 말은 듣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재는 더더욱 확인하는 그런 게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러 갈 때 꼭 그럽니다. 무슨 주식 다루듯이 부동산을 이거 사면 1년 후에 2년 후에 얼마 올라요? 그건 까세게 물어보는 겁니다. 신께 물어보는 거죠. 이런 질문 안 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어떤 호재와 어떤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얼마 올라요? 그러면 사기꾼들은 뻥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죠. 요구하는 답 맞추기가 쉽습니다. 1, 2억에 억 오릅니다. 1억, 2억 오른다고 말하죠. 너무 쉽게 얘기를 하죠. 그걸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 1년 안에 얼마 올라가지고 양도세 그때 항상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는 거. 이건 좋지 않습니다. 전략을 짜서 내가 1, 2년 또는 3, 4년 안 되면 5, 6년 안에도 과연 투자자가 있을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고 다 투자해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올라요? 얼마나 오르긴요? 안 올라요. 다만 오를 지역을 선택해서 감을 갖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항상 상승 요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가장 저는 첫 번째는 중학교 선호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학교에 학생 수가 줄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이 동네에 중학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까요? 어떤 사람이 살까요? 어른들이 많이 와서 살까요? 아니면 젊은 층이 와서 살까요? 신혼부부가 살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중학교 아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역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의 선호도도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급적이면 한번 들어오면 이사를 안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학원가가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 학원가가 이미 있는 데는 되게 비싸겠죠.
학원가가 생길 만한 곳, 그리고 학원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곳, 학원가가 없다면 새로운 학원가가 생길 만한 곳, 이런 것들이 있죠. 요즘 최근에 학원가가 생김으로써 지금 인기가 높아지는 데가 대흥역 주변이죠. 공덕과 또 아현, 또 북아현 이런 쪽에 아파트가 대규모 생기고 또 양질의 아파트 생기면서 서민들이 살아가고 서서히 중산층으로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학원가가 생기죠. 과거에 뭐 어떻든 뭐 중계동이나 아니면 목동이나 이렇게 의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체 내에서 소화하고 있죠. 자체 지역 내에서. 그래서 학원가가 생기고 있고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들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지탱하는 지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업무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곳. 업무시설. 맨날 지하철만 하나 빡 들어왔더니 업무시설도 없고 거기는 아무 개발 계획도 없어가지고 그냥 영원히 빌라촌. 그냥 아니면 뭐 그냥 낡은 주택으로 그냥 있는 곳. 그런 데는 지하철로 오르는 것은 있겠지만 교통상이 좋아지니까 지하철이 오르겠죠. 그런데 개통 이후에는 안 오르죠. 서울에도 서울 내부에도 한 460여 개, 또 수도권까지 하면 한 거의 700개 정도의 역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역 개통되고도 안 오른 데가 너무 많습니다. 언제나 저제나 개발돼서 우리 오를까 기다리는 분들 많죠. 그래서 무조건 역보다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인근에 살려고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교통도, 마지막으로 교통도 생각을 하죠. 우리는 교통하면 무조건 요즘 GTX만 생각하는데 GTX 때문에 올랐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GTX가 들어가는 지역은 당분간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과하게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오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과하게 올랐다면 손절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왜? 여기 무조건 좋은 답은 아니거든요. 역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그 지역에 살려고 하는 수요층,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원가 이런 것까지 맞춰주면서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호도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나 서울 주요 지역 버스만 잘 가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 데 있죠. 왜? 업무시설은 나는 나로부터 10분, 20분 거리에 있지만 나는 업무는 거기서 하되 나는 내 집은 여기서 살아야지 하면서 좀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보지 말고 상승 요인들이 정확하게 좀 썰어 보아서 상승 요인인지 아닌지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리끼라고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멘토 또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들어서 상승 요인,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이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이게 이렇습니까? 라고 문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아서 좋은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